이 손으로 30년을 견도내다. 오늘 밤 이 손으로 진실을 되찾는다. 새벽 5시 30분 남의 집 묵은 때를 닦아내는 70살 파출부 이정희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그녀는 30년 전 대한민국 금융을 쥐락펴락했던 윤성그룹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억울한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 오늘 밤 그 치욕과 진실을 되찾기 위해 움직인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한 한 어머니의 위대한 귀환. 이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창밖으로 여명이 서서히 스민다. 나는 이 시간이 가장 좋다. 남의 집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나만의 시간. 이정희 70살의 파출부 남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 새벽마다 나타나 기름때를 닦고 먼지를 떨고 묵은 냄새를 씻어내는 여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나는 단순한 파출부가 아니라는 것을. 30년 전 나는 서연이었다. 대한민국 금융을 쥐락펴락했던 윤성그룹의 며느리. 그때 나는 아직 6살 먹은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횡령이라는 누명. 남편은 나를 버렸고 시아버지는 나를 쫓아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얼굴을 비치지 말아라. 그 말과 함께 나는 거리로 나앉았다. 여기지. 비자금 장부가 있는 곳이 여기야. 30년의 세월. 나는 그 시간 동안 파출부로 살았다. 밤샘 청소, 새벽 집안일, 어두운 모퉁이에서 남의 것을 정리해주는 일 모욕과 무시 속에서 나는 살았다. 그러나 그 30년은 나에게 절대 헛되지 않았다. 묵은 때를 닦으며 나는 이 도시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 강태호 상무 그 남자가 윤성그룹의 비자금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쫓겨나던 날 누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서류들이 내 아들 현우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내 명예도. 누군가는 나를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불쌍하지 않다. 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이제 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그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 묵은 때를 닦아내듯이 이 가문의 묵은 한을 풀어낼 것이다. 파출부 이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서연이가 이제 깨어난다. 30년의 기다림.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을 시간이 온 것이다. 오전 10시 윤성그룹 회장의 본가. 나는 여기서도 파출부로 일한다. 윤 회장은 90세 치매 초기 증상으로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나도 윤 회장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파출부 이정이 그저 그런 할머니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바뀐다. 정희가 회장의 침대 협탁을 정리한다. 먼지를 털고 약병을 정렬한다. 그러다 낡은 양장본 일기장을 발견한다.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내 손에 들어온다. 검고 낡은 가죽 일기장 겉표지에는 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이 손으로 쓰여 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친다. 정희가 천천히 일기장을 넘긴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흑백 사진이 붙어 있다. 젊은 시절의 서연이가 아기를 아는 모습이다. 일기장에는 그날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서연이를 횡령죄로 모함한 것은 내 판단의 실수였다. 그녀의 친정 아버지가 윤성그룹의 경쟁사와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나는 그녀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그녀의 아들 윤현우를 윤성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 만드는 것이다. 30년 아버지는 나를 찾으려 했을까? 아니다, 그럴 수 없었을 거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윤 회장이 갑자기 눈을 떠서 정희를 바라본다. 그 눈빛이 맑아진다. 당신은 누구지? 당신은 연희가 아니야. 하지만 연희는 어디 있어? 내 아들의 엄마는 어디 있어? 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치매 속에서도 무언가가 깨어난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나를 찾고 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후회. 그것이 그의 무의식 속에서 자명한 진실처럼 살아있는 것이다. 정희가 조용히 일기장을 닫는다. 그 안에 적힌 것들이 모두 보인다. 윤 회장의 유언장 초안. 내 모든 재산과 그룹의 경영권을 아들 윤현우에게 물려준다. 이는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회장님, 저는 이정희입니다. 파출부 이정희예요. 이정희 맞나? 아니야, 당신은 윤 회장은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내 손에는 이제 모든 것이 들려있다. 일기장, 증거, 진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정당한 그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다. 파출부 이정희는 이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이가 깨어났다. 30년의 침묵 속에서 나는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오늘 밤, 아니 지금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정희가 일기장을 품에 안긴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결연하다. 30년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오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밤 11시 강태호 상무는 출장으로 집을 비운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30년 이 집 파출부로 일한 30년. 나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비상계단에 삐걱대는 목재, 침실 뒤에 숨겨진 서재, 그리고 그곳 깊숙한 곳에 감춰진 것들. 강상무가 윤성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모든 증거가 이곳에 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서재 깊숙이 들어간다. 정희가 서재의 벽을 손으로 짚어가며 찾는다. 어느 순간 그 손이 멈춘다. 여기다, 이것이 내가 찾던 곳이다. 금고 비밀번호는 세 자리. 윤 회장의 생년월일. 그래, 아버지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를 자신의 생년월일로 숨겨놨다.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감싸다니. 나는 번호를 누른다. 금고가 열린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와 거래 기록들이 가득하다. 이것들이다. 30년 전부터 시작된 비자금. 내가 모함당한 그날부터 시작된 모든 거래의 증거.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증거이자 강상무와 윤 회장 사이의 검은 거래를 증명하는 기록. 나는 서류를 하나씩 촬영한다. 휴대폰의 카메라로 떨리는 손으로.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재의 불이 갑자기 켜진다. 강태호 상무가 냉소적인 표정으로 문을 닫고 들어선다. 이정희 씨, 당신의 이중생활에 대한 소문이 돌긴 했는데 70살 먹은 파출부가 스파이 놀이까지 하다니 누구의 사주를 받으셨습니까? 강 상무의 얼굴에는 조소만 떠 있다. 그는 나를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현재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안다. 이 순간에 무너지면 나의 30년은 모두 허사가 된다. 나의 아들 현우의 미래도 결정된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신고하세요. 상무님, 그러면 이 서재가 아닌 검찰청 조사실에서 우리 모두 만나게 될 테니까요. 정희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낸다. 이 녹음기. 나는 30년간 준비했다.
강상무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 윤 회장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모든 것을 기록했다. 파출부라는 신분으로 강화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강상무는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는 깨달았다. 나는 단순한 파출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미 지나간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이 녹음기에는 30년 전 제가 횡령 누명을 쓴 날 윤 회장님이 상무님 아버지에게 사주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상무님이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도 있고요. 상무님이 저를 신고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검찰과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강상무의 침묵이 이어진다. 그의 손이 휴대폰으로 향한다 하지만 멈춘다.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나를 신고하는 것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파출부 이정의 그것이 내 모든 것이었던 30년 모욕과 무시 속에서 나는 강해졌다. 가장 낮은 곳에서 나는 모든 진실을 보고 들었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그 모든 것의 무게를 한 번에 터뜨린다. 강상무는 천천히 손을 내린다. 내 녹음기 앞에서. 승리하지만 이것은 내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들 현우를 위한 길을 트는 것이다. 나는 한 걸음씩 강상무의 곁을 지나간다. 그의 눈을 마주보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진실 증거 그리고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 다음 날 저녁 강태호 상무는 선택했다. 침묵을. 그리고 나는 움직였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윤 회장의 일기장, 강상무의 녹취록, 비자금 장부의 사본, 이 모든 것들을 들고 나는 내 아들을 찾아간다. 30년 아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가슴은 안다. 그것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윤현우를 한 작은 카페로 불러낸다. 표면상의 이유는 중요한 서류 전달. 하지만 내 마음은 떨린다. 모자가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알 수 없다. 카페의 한 구석 정희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윤현우가 들어선다. 단정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그룹의 핵심 인물다운 모습이다. 그는 정희를 보며 얼굴을 찌푸린다. 누구세요? 바쁜데 파출부 이정희 씨가 저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이유가 뭡니까? 아들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갑다. 그룹의 후계자답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리하다. 내 아들은 나를 모른다. 당연하다. 그는 6살 때 나와 헤어졌고 30년을 나 없이 살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안다. 그 눈빛, 그 턱선, 그 목소리의 톤 모두 나를 닮았다. 내 아버지를 닮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건넨다. 정희가 윤 회장의 일기장 사본과 강상무의 녹취록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이 서류들을 읽어보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가 모두 여기에 있어요. 윤현우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펼친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그의 눈이 점점 변한다. 일기장 속 글씨를 따라가면서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리고 그 일기장 속에 붙어 있는 사진. 30년 전의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의 눈이 그 사진에 멈춘다. 윤현우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본다. 그의 눈이 흔들린다. 모자가 만나는 순간이 온다. 30년의 세월이 순간적으로 압축된다. 아들의 눈에 그것이 보인다. 일기장 속 젊은 어머니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늙은 파출부의 모습이 겹쳐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번에 이해되기 시작한다. 왜 이 파출부가 자기에게 문서를 전달하는지, 왜 이 문서들이 자신의 운명을 담고 있는지,
왜 아버지의 일기장에 이 여자의 사진이 있는지. 윤현우가 서류를 떨어뜨린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왜 이제야 이 꼴로? 아들이 울기 시작한다. 30년을 기다린 어머니 앞에서 그룹의 후계자는 아들이 되어 울음을 터뜨린다.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모른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용서인지. 모든 것이 한 번에 밀려온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네, 아버지는 평생 나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너를 잃지 않았단다. 이제 넌 이 서류들을 가지고 너의 길을 걸어가야 해. 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내 아들은 내 손을 붙잡는다. 그 손 속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나도 그의 손을 꽉 붙잡는다. 이 손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법정에서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이 순간, 지금 이 카페에서 모자가 만나는 이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승리로운 순간임을 나는 안다. 파출부 이정희는 이 하루를 위해 30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 30년은 절대 허사가 아니었다. 내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성그룹 비자금 및 횡령 혐의 재판 공판. 윤현우는 일기장과 녹취록, 비자금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동시에 나 서연이의 명예훼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법정은 가득 찼다. 언론, 그룹 임원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강태호 상무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그의 얼굴은 회색이다.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30년을 기다렸다. 이 법정에서 파출부 이정희가 아닌 서연이로서 나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법정 판사가 기록을 읽는다. 증인 이정희는 피고인 강 상무의 집에 파출부로 일하며 이 모든 정보를 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직업이 단순한 가사노동자라는 점에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획득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증인석으로 향한다. 파출부 옷을 벗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내 손이 떨린다. 하지만 내 눈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살았다. 법정의 모든 눈이 나에게 쏠린다. 늙은 여자, 회색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들은 모르지 않는가? 가장 낮은 곳에서 나는 가장 명확하게 본다. 가장 무시받는 사람 앞에서 세상은 가면을 벗는다. 파출부라는 신분이 역설적으로 나를 가장 강한 증인으로 만들었다. 저는 30년 전 윤성그룹의 며느리였습니다. 서연이입니다. 법정이 소란해진다. 기자들이 메모를 한다. 윤현우는 법정 뒤편에서 어머니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다. 저는 30년 동안 파출부로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집을 닦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이 나라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의 비밀을 보고 들었습니다. 파출부가 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파출부가 듣지 않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획득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기 있었고, 그들은 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판사는 나를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 이해가 나타난다. 내 증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정직함, 낮은 곳에서 본 세상의 진실. 파출부 이정희. 아니, 서연이는 이제 법정에서 말한다. 저는 노동의 정직함과 돈의 비정함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제가 파출부로 얻은 정보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계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높은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된다. 윤 회장의 일기장. 그 안에 유 원장 초안. 강 상무와의 녹취록. 비자금 장부 모든 것이 나의 말을 증명한다. 강 상무는 점점 작아진다. 그의 얼굴은 희망을 잃는다.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온다. 윤현우가 나를 안는다. 법정의 모든 사람 앞에서 3개월 후 윤현우는 윤성그룹의 새 회장이 되었다. 강태호 상무는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나 서연이는 명예회복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시작인 것이다. 윤현우는 첫 번째 사회공헌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시스템을 마련했다. 파출부로 살았던 어머니의 삶이 이 거대한 그룹의 새로운 이념이 된 것이다. 오늘 나는 파출부가 아니다. 나는 서연이고 윤현우의 어머니고 그룹 회장의 고문이 되었다. 하지만 때로 새벽이 되면 나는 여전히 먼지떨이를 들었던 손을 본다. 그 손으로 나는 무엇을 견뎌냈던가? 그 손으로 나는 무엇을 지켜냈던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했던 한 어머니의 위대한 귀환. 그것이 나의 30년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나의 미래다. 정의와 윤현우가 법원 계단을 내려온다. 햇빛이 그들을 비춘다. 뒤돌아보지 않으며.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